돈이 많건 돈이 적건 모두 다 똑같이 힘들어지는 시장이 올 거다. 미등기 된 아파트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등기 된 아파트들, 이게 시한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고점 인식이 커져서 접근하는 수요가 아예 포기하는 수요로 간다든지 또는 관망하는 수요로 가는 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상급지 아파트, 특히나 강남 상구와 용산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매매 계약은 체결됐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아 아직 등기가 나지 않는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잔금 기한을 2-3개월 정도를 두고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훌쩍 넘어서서 잔금을 치르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LTV 한도의 벽에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의 LTV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 집값이 수억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LTV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높아지면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해서 9월 달에 돼서 스텔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한도는 더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현상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이젠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여러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작년 2023년 4월 달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소유자 어머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당시 그 어머님은 2019년도에 아리팍을 취득하셨고,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약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자금을 빌려서 매매를 하신 겁니다. 연 이자가 약 1억 정도 발생이 되셨기 때문에 22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 대출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따른 고민으로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23년 4월달 아리팍 5구 타입 기준 24평 기준에서는 약 그 당시 시세가 23억대 정도를 형성했던 시기였는데 그 금액에 양도하면 완전히 저가 양도기 때문에 매도 반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보유하고 있던 가용현금이 1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차라리 어머님 1년 정도만 더 기다리십시오. 1년이 지나면 24년도에 강남 집값 이제 전고점 회복되고 신고가 경신이 나올 겁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상 전고점 31억이고 30억대 정도가 되었을 때 양도 계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 1억 정도, 지금 이 1억을 이자로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되시겠지만 지금 이 1억을 이자로 활용한다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마치셨는데 며칠 전에 그 어머님이 재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기 전에 이제 상담 내용을 접수를 봤는데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상담했던 우리 어머님이셨던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님을 보니까 양도를 36억 5천에 최고가의 양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냥 제가 아파트를 양도한 것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상담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상담한 대로 잘 이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내가 내 물건 판 것처럼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님도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그때 내가 양도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정도까지 또 수익을 크게 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서로 축하를 하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 그래서 최고가 그 기간대까지 기다리셨다가 양도를 하신 거죠. 만약에 그때 양도했다면 완전히 저가 양도였고, 그래서 1억이라는 이자, 그때는 부담이 되겠지만 1억을 지출한다면 나중에 큰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약 10억 이상의
수익이 더욱더 창출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담이 좋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상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전략도 세워드린 바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리팍에서도 상담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죠. 또 아리팍에서도 84타입에서도 40억 중반에 양도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사실 양도할 때까지, 잔금을 치를 때까지 굉장히 노심초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면서 잔금이 잘 될까? 왜냐면 지금 그분들이 어딘가에 지금 자금 융통이 갑자기 안 돼서 막 돈을 융통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잔금을 그 두 분 다 치르셨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지금 아리팍에서 이렇게 미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계약은 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한 아파트들이 많고, 특히나 한 3-4 가구 정도가 잔금 기한을 훌쩍 넘어서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최상급지 아파트에서도 계약은 됐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한, 그리고 지금 계약이 되었지만 이게 다시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지금 이게 최상급지, 상급지 아파트에서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30억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30억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집값이 더 상승될 거라는 기대감에 누군가는 32억에 사고 34억에 사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30억을 보고 32억, 34억에 샀는데 그 30억짜리가 계약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분은 30억을 보고 32억, 34억에 샀기 때문에 엄청난 최상 꼭지에 매수해서 부담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값이 재차 하락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심리가 급변하게 된다면 그분은 중간에 무조건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렵게 어디선가 자금 융통을 어렵게 해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집값이 다시 하락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물건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의 상담, 자산 가격들 형성을 보게 되면 자본금이 보통 20억, 30억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보통 2, 3억, 그리고 많게는 한 3, 4억 정도가 평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고소득자분들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고 거의 80% 수준이 이 정도 자본 갖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1주택자였는데 그 집을 팔고 집값이 지금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상담을 받는 분들도 같이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어저께도 상담을 하셨던 분이 의사 분이셨는데 의사 아내분이 전화가 오셔서 저 급하게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앞당겨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약 체결 때문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연소득이 5억대였습니다. 5억대. 근데 그분 남편분이 직업이 의사 분이셨는데 연소득 5억대 그리고 대출을 약 20억 정도를 받아서 반포에 진입을 할 생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셨고 거의 계약 직전에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계속 쪼이고 있는 겁니다. 매매 계약 지금 바로 확답 달라, 계약금 보내라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연소득이 5억대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 한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그분도 중간에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20억 대출을 받으면 지금 4% 중반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원리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임금 소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정반대의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다시 하락할 거고 경기는 지금보다 더욱더 안 좋아지고 침체 현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채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우리가 연소득이 적건 연소득이 많건 사실 집값이 하락하고 또 지출이 많아지는 시장이 된다면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계속 도달한다면 심리적 압박은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월 100만 원씩 지출하는 분과 월 1000만 원씩 지출하는 분, 그분도 월 1000만 원, 월 100만 원보다 지출액이 초과된다면 똑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모두 다 똑같이 힘들어지는 시장이 올 거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아리팍 5구 타입 36억 5천에 양도하신 분도 15억 정도 사업자 대출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마찬가지. 그 시기에 대출을 받았던 시기에는 부담이 없으니까 상환할 능력이 있으니까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의 부담, 압박이 심해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게 된다면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상담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가에 양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실패가 나오는 거고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꾸역꾸역 어떻게 하다가 매매를 했는데 그게 최상 꼭지에 매수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또 잔금 기한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잔금을 꾸역꾸역 마친다라고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하락한다면 더욱더 크게 작용해서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적체되고 그리고 시장에 많이 출회된다면 시장에 굉장한 충격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앞으로 시장의 상황이 이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 강남 3구와 용산 제외한 모든 전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미등기 된 아파트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강남구를 먼저 보게 되면 5월달 미등기된 비율을 보게 되면 14.3% 정도가 됩니다. 자, 6월달은 이미 지금 10월달이 중순이 훌쩍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6월달에 계약하신 분은 당연히 잔금을 치러야 정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아직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 분들이 37.9%나 된다. 7월달도 마찬가지 지금쯤 잔금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72.4%가 되죠. 6월달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8월달은 아직 잔금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더라도 7월달까지는 잔금을 대부분 치러야 정상적인 거겠죠. 강남구를 보게 되면 5월달 기준에서 보게 되면 자 5월달에 가장 비율이 많은 구역이 어디입니까? 용산구였죠. 18.6%. 그 다음에 서초구가 17.4%로 그 다음 순으로 미등기 비율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 기준에서 보더라도 서초구가 45.1%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성동구는 30.6%로 비율이 서초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구도 37.9%, 용산구도 37.3%로 이렇게 최상급지 아파트에서는 미등기 비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7월달을 보게 돼도 7월달에 강남구가 72.4%, 서초구가 73.3%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60%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8월달을 보더라도 8월달도 용산구 91%,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다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구, 그리고 강남 3구 이 지역을 제외하고서도 영등포, 양천구 이렇게 상급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그 비율이 동일하게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에서 보신 지역보다는 뭐 강동구, 서대문, 동대문, 강서구, 종로, 중구 이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그 비율이 좀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강동구는 5월달 16.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일대는
12%,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6월 달은 37.3%인데 다른 지역도 약 30% 정도가 됩니다. 양천구는 25.3%죠.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7월 달을 보게 되면 7월 달에 가장 많은 구역은 양천구와 영등포구죠. 66.8, 62.1%. 그래서 최상급지에서는 비중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도 64.1%, 서대문도 65.6%, 나머지는 50%,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 일대를 먼저 보게 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앞에서 보신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5월달 비중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10%대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10% 미만으로 그 미등기 비율이 굉장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구로구는 14.7%, 은평구가 15.7%로 이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6월 달을 보게 돼도 성북구가 32.4% 비율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관악구도 33.3%, 나머지는 전부 다 20%대 또는 1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도강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굉장히 미등기 된 비율이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가장 높은 구역은 성북구 63.9%, 그죠? 그리고 또 관악구도 59.4%,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 지역 일대도 5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8월 달은 앞에선 전부 다 90% 정도 수준이었는데 대부분이 70에서 80% 수준으로 비율이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일대는 등기를 쳐서 잔금을 치른 아파트의 비중이 많다. 반면에 금액이 높은 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미등기가 난 아파트의 비중이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5월달 기준에서 한번 보게 되면 미등기 된 평균 비율은 11.6%로 집계가 됐고 집값 상승률은 0.2%가 평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5월달에 미등기 된 아파트 지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상급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구로구와 동대문구는 상승률이 평균보다 밑도는 상황인데 미등기 비율이 좀 높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집값 상승이 높으니까 전부 다 미등기가 된 지역들이 많더라. 자, 그리고 6월달을 보게 돼도 6월달,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됐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6월달을 보게 돼도 상승률이 평균 0.56%가 나오고요. 미등기 비율은 30.2%의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미등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게 되면 똑같이 상급지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서도 강동구와 동작구, 강서구, 관악구, 성북구 이런 지역 일대는 평균보다 약간은 밑돈 지역이지만 미등기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7월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7월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죠. 자, 이때는 상승률이 평균 1.14%고 미등기 비율이 60.2%인데 대부분 최상급지 아파트에서 이렇게 미등기 비율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평균 상승률보다 조금 밑도는 동대문구와 성북구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되다 보니 미등기 비율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강동구가 1.56%로 상승률이 높은데 지금 미등기 비율은 상급지 아파트에 비해선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미등기 비율, 집값 상승률이 저조한 서울 외곽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는 전부 다 등기가 낮아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담대가 축소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감소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요는 감소되는데 지금 매물은 계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등기를 친 그
거래 건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강남구를 보게 되면 6월달 거래 건수, 7월달 거래 건수 대비 8월달 거래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월달 돼서 건수가 1998건으로 8월달 대비 대폭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월달, 8월달에 근저당 설정해서 등기를 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 다만 9월달 돼서는 어디죠? 강북구와 그리고 동대문구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급감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친 게 가장 높은 신청 건수를 제가 색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월달 대비해서는 전부 다 전월 대비 급감한 수치가 나왔다. 자, 강동구도 마찬가지 1573건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 현재 966건.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죠. 또 강북구는 오히려 9월에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적 일대 7월달 1498건에서 현재 1142건. 그리고 관악구 지역도 1220건인데 770건. 이렇게 지금 지역과 무관하게 전부 다 거래 건수가 낮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구로구도 1068건인데 786건. 금천구도 1165건에 894건. 노원구 1497건에 909건. 굉장히 급감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오히려 1389건으로 전월 대비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동작구 2723건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 현재 726건. 그리고 마포구도 1209건에서 962건.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일수록 급감하는 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서초구도 2588건에서 현재 1382건.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용산구도 가장 높았던 시기가 1481건에서 1151건. 이렇게 상급지에서는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가계대출 잔액도 6월달 대비해서 7월달 더욱더 증가되고 8월달 더욱더 증가되고 9월달도 증가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담대 잔액도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증가되고 9월달에도 마찬가지 증가되었는데,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건수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잔액 기준은 증가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금액이 그만큼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거래 건수는 줄어들어도 대출 잔액 기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오죠. 그런데 10월 10일 기준에서 봤을 땐 가계대출 잔액과 주담대 잔액 자체가 9월 말 대비해서 급격하게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감소되는 건 뭡니까? 집값도 그만큼 조정을 보면서 하락하는 아파트도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등기 된 아파트들, 이게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만약에 꼭지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중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뭐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꾸역꾸역 잔금을 어디선가 자금 융통을 해서 지불하셨던 분들도 더욱더 집값이 하락하면 큰 압박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가계대출 잔액 기준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근저당권 설정된 등기도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요가 감소되는 건 이미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7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약 8,8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최대치였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은 감소될 거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6,000건으로 내려왔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9월 달 아직 정확하게 다 집계되진 않았지만 약 8월 달 대비 55% 정도 감소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엄청나게 감소되는 거고 약 제가 봤을 때 3,000건대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런데 10월은 더 암담합니다. 10월 달은 9월 달 대비 약
30% 가까운 거래가 감소된 수치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거래가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거고, 수요가 감소되는 건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고점 인식이 커져서 접근하는 수요가 아예 포기하는 수요로 간다든지 또는 관망하는 수요로 가는 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접근이 불가능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데 지금 매물은 계속적으로 촉발되고 있고 23년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약 모든 전적 일대가 2.5배수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매물은 적체되고 공급은 과잉되는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집값은 당연히 하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기 난 아파트들이 앞으로 굉장한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